안녕하십니까. 생로병사 채널을 운영하는 60대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열질환 등과 관련한 최근의 날씨 상황과 원인, 주의사항, 대비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온열질환자의 13위, 우리와 같은 65세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의 노후가 염려되시는 자녀분들께서는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뉴스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더위를 참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바로 온열질환에 따른 날씨와 사고 상황, 대비책과 준비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으니 꼭 끝까지 보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로 최근 온열질환을 염려할 날씨 상황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 변화를 살펴보면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와 비교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폭염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열대야 현상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순히 기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 온도가 더욱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고온다습한 환경은 우리 몸의 땀 증발을 방해하여 체온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열섬 현상으로 인해 주변 지역보다 2 내지 3도 높은 기온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들이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밤에도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후 변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온열질환과 관련하여 실제 통계를 통해 온열질환의 심각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34명에 달했는데 금년에는 이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온열질환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야외 작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온열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에어컨 사용을 꺼리는 경우 또는 온열질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발생 시간대를 보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아침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에도 상당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속된 더위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발병 장소로는 야외 작업장이 25.6% 가장 많았고, 이어 논밭에서 16.6%, 길가에서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활동 등 야외 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 지역에서도 건설 현장, 배달업 등 야외 근무자들 사이에서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온열질환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온열질환의 증세에 대한 것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올해 보고된 온열질 환자 중 54.6%가 열탈진, 20.1%가 열사병, 13.7%가 열경련, 9.8%가 열실신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온열질환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가벼운 형태인 열피로 즉 열탈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피로는 과도한 발안으로 인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져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심한 피로감, 무기력,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의식이 명료하며 적절한 휴식과 수분 보충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열경련은 주로 고온 환경에서 격렬한 활동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근육에 갑작스럽고 심한 경련이 일어나며 주로 다리, 팔, 복부 근육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땀으로 인한 염분 손실이 주요 원인입니다. 열 실신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증상으로 혈관 확장과 탈수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저하가 원인입니다. 보통 몇 분 내로 의식을 회복하지만 넘어지면서 다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심각한 형태인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의식 저하, 혼돈, 발작, 피부 건조, 빠른 맥박 등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더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심한 갈증,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과도한 발한 또는 발한 중단, 피부 발적, 체온 상승 등입니다. 특히 발한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뜻으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온열 질환에 대비해야 할 사항인데,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예방 수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분 섭취는 온열 질환 예방의 핵심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되 야외 활동 시에는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물보다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으며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복장도 중요합니다.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의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시간 조절은 특히 중요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장 더운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대의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늘진 곳에서 쉬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6에 28도로 유지하되 선풍기나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여 체감 온도를 낮추십시오. 창문에 차양을 설치하거나 커튼을 활용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체 온열 질환자 가운데 33.3%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소아, 임산부, 야외 근무자 등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더위에 더 취약하므로 평소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응급처치 방법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옷을 느슨하게 하거나 벗기고 부채질이나 찬물 등으로 몸을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되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후회되는 행동인 실제로 온열 질환을 겪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같은 상황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위를 참는 것을 인내심의 표현으로 생각하신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들 중 상당수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위는 참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에어컨 사용을 꺼리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걱정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에어컨 사용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에어컨 사용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선풍기만으로는 기온이 35도를 넘는 상황에서 체온 조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맥주나 아이스 커피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탈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을 더 빠르게 빼앗아갑니다. 네 번째 실수는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 환경에서의 격렬한 운동은 온열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여름철에는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증상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단순히 더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온열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민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열질환은 급속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고 올바른 대처를 한다면 온열질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사람 잡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 속출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온열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휴식, 시원한 환경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위를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에 대하여 말씀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